자, 그러면 우리 연력학을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강. 자, 연력학 법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력학 영법칙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 영법칙을 한번 볼게요. 자, 연력학 제 영법칙을 이야기해 보죠. 자, 연력학 제 영법칙은 어떤 법칙을 얘기합니까? 얘는 온도계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는 각각이 열적으로 고립돼 있어. 고립돼 있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표현해. 우리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심을 갖고 보는 대상을 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의라는 것은 개 이외의 것들을 주의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때 개는 종류가 세 가지 개가 있어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계. 화학 시간에 배웠죠. 열린 개라는 것은 열 출입도 자유롭고 물질 출입도 자유로운 걸 열린 개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닫힌 개라는 것은 열 출입은 가능하지만 물질 출입이 불가능한 걸 얘기해. 고립계라는 것은 열 출입도 없는 거야. 물질 교환도 당연히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른 개야. A고 B야. 이때 이 개에 상태 변수들이 있어요. 화학에서 상태 변수들 어떤 걸 썼지? 상태 변수? B, V, NRT. 자, 이런 것들을 상태 변수라고 하지. 범위야. P는 뭐야? 압력. V는? 부피. T는? 절대 온도. N은? 몰수? 오. 자, 오늘 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하긴 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긴 했어. 모르면 안 되긴 해. 근데 뭐라고 해? 자, 그래서 다 아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줬다라고. 그렇지. 자, 여기서 이 각각에 대한 상태 변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온도야. 얘는 TA고 TB라고 하자. 자, 그런데 말이야. 얘가 제3의 개와 각각 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해. 자, 얘네들은 자, 에너지를 서로 어때? 주고받을 수가 있어. 얘는 C 상태야. 이 온도는 TC라고 하자.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이런 특징이 생겨. TA와 TC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같겠지. 그리고 TB와 TC도 서로 어떻게 돼? 같겠지. 자, 그렇다면 A와 B의 온도는 어때? 서로 같은 온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민 또 졸린데? 자, 얘를 온도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 되게 신경 쓰인다. 그러니까요. 저 가르쳐주세요. 네, 옆에도 봐봐요. 옆에도 있어요. 그 뒤에도 있어요. 저기 아예 이쪽. 차라리 꺼져. 말 안 들어야지. 준모 같은 아이구나. 준모 범위. 아, 이게 범위 그게 중요해. 다 꺼져라고 하시면 다 끌 수 있긴 한데. 범위는 거의 죽어가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A라는 물질이 있었거든요. 얘의 온도가 TA야. 여기에 온도계 구부를 갖다가 이렇게 대보는데 온도계 구부라는 것은 온도계 그 빨간 아이 있잖아, 그지? 둥그렇게 생겼지. 그래서 구부라고 불러줘 걔를.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야. 자, 이쪽에 이렇게 쭉 순주가 나타나서 이 온도가 TC라고 해. 또 그러다가 나중에 홀라당 다 뒤집어진다. 진짜 몸이요. 중고 따라. 저거 개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냥. 횟집에 가면은 그 주변 밑반찬으로 주는 그 개불 닮았어. 메시지에서 카메라 맞았죠. 더 그림 서양 아니에요? 항상 해볼까 더 그림 서양 같은데. 근데 범이 지금 보니까 횟집에 있는 멍게하고 비슷하다. 닮았어. 그거는 황소개구리. 저건 뭐예요? 어? 학생들도 있고 함석개구리도 있고. 개불은 일종의 강장동물이고요. 성게는 얘가 원색동물인가 그럴 거야. 멍게 뾰족한 거 가지고 한 번만. 자, 아니 근데 멍게하고 성게는 극피동물이야. 선생님 성게랑 멍게랑 개구리랑 뭐가 달라요? 맛이 달라. 그 물개가 성게 좋아. 나 그냥 다 따던데. 나는 다 안 먹어. 왜요? 야, 횟집 가서 밑반찬 먹으면 회 어떻게 먹으려고? 밑반찬 아니에요. 근데 밑반찬 먹으셨는데. 선생님이 이번 휴가 때 태안에 가갖고 거기 유명한 항구가 있거든. 거기 가갖고 회를 먹었어. 회를 먹었는데 회보다 더 맛있는 게 그 우럭을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주더라고. 맛있겠다. 그것도 바삭 튀겨 되게 맛있어. 다 먹고 회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요번에는 도미가 아니고 똑같이 우럭을 더 큰 거를 오븐에다 구워준 거야. 진짜 맛있는데. 회보다 더 맛있더라. 차라리 그거를 구이해 갖고 팔지. 그렇게 말했어요. 자, 뭐가? 이거 팔면 되겠다고. 내가 그 집에다가 아니? 안 할 것 뻔히 아니까. 인천에도 생선구이집 옛날에 되게 맛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생각보다 사먹긴 아깝다. 네? 왜? 차라리 그거 말고. 내가 삼겹살 차라리 삼겹살을 무조건. 삼겹살이 너무 아쉽지. 근데 삼겹살 너무 기름기가 많잖아. 야 그럼 그냥 육회를 먹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 그만. 회심은 육회를 먹어. 그렇게. 내가 미안해. 자, 여기에 B의 온도를 측정했어. 그랬더니 여기 나타난 눈금이 TC래. 그러면 A와 B의 온도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그래서 온도계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력학 영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거야. 아시겠죠? 책 얘기로 영법칙 얘기를 한번 볼까요?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각각 측정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면 두 물체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또 물체 B와 C가 열평형을 이룬다면 물체 A와 B는 열평형을 이루었다. 열평형이라는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접촉하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를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열에너지, 열평형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에너지. 옛날 책들은 열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신경 쓰여. 저 준모 새끼 저거. 자, 진짜 발광하고 있어. 진짜 발광하고 있어. 자, 얘는 물체에 출입하여 토요일마다 희주쌤 괴롭히는 두 새끼. 이제 안 할 거예요, 진짜. 좀 열심히 좀 해라. 저 계속 할지도 몰라요.
저 반성도 안 하는 놈. 저 진짜 진짜 해주세요. 막 힘들다고 하고. 그럼 야 빨리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맞아. 쟤 두 놈 때문에 못 가잖아.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있다 가잖아. 나 진짜. 쓰레기들이야. 잘했어. 찍어야 돼. 여기 쓰겠다. 잘했어. 주모는 반성하니까 준모 범이. 두번 죽어가. 힘이 없잖아 이제. 싸다고 한 대 맞고선 힘이 쭉 빠졌어. 자 물체 졸린데. 물체에 출입하여 물체의 온도를 어? 뭐라고 그랬어? 물리 시간만 되면 죽이세요. 자, 안 말려. 말이잖아. 그럼 다시 범위할 건데 자는 애? 자,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래. 부끄러워. 자, 이것을 열에너지라고 해. 이거는 옛날 책이야. 요즘 책은 뭐라고 하게? 있잖아요. 자, 개와 주의 사이에서 개? 주의 사이에서 온도의 차이에 의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고온부에서 자, 둘 중에 고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저온의 물체로 개와 주의 사이. 자,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 이게 요즘 표현이야.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 이것도 요즘 표현이야.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 근데 가장 위에 걸 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래 것들을 더 많이 쓴단 말이야. 오케이? 너 혓바닥 날리며 갖고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제가 변형 동물인가요 혹시? 동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외계인인가요? 생물 중에 유굴레나라는 게 있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아메바처럼 생겼던 거 아니에요? 유굴레나가 있는데 유굴레나는 아주 재미난 특징을 갖는 녀석이야. 아, 벌써 나 이거. 아이고. 기대되니? 여기서 미래. 옛날 요즘은 생물계가 5개 또는 7개로 분류하고 있잖아. 7개요? 어. 왜 7개나 있어요? 요즘 7개로도 분류해. 근데 옛날에는 2개 분류했거든. 진생물들 원해주물. 아니. 동물과 식물로. 와 진짜 그래갖고 어거지를. 2개 분류, 3개 분류, 5개 분류, 요즘 7개 분류. 근데 이때 이 유굴레나가 옛날 2개 분류일 때 동물과 식물의 중간이야.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하잖아. 얘가 동물과 식물의 중간이야. 왜냐하면 엽록체가 있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광합성. 여기에 안점이 있어. 안점. 안점이라는 건 뭐야? 눈. 눈이야. 봄이 눈처럼 점으로 생겼어. 응? 그래갖고 빛이 오는 방향을 식별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달린 이 꼬리를 뭐라고 부르지? 편모라고 하지. 편모는 뭐의 특징이야? 운동을 하는 운동 기구잖아. 운동. 근데 정자를 넌 생물이라고 해? 독립 생물이야 그거? 이될수 있죠. 걔는 삐꾸잖아. 염색체가 반밖에 없는데. 나중에 합체하잖아요.
합체 못한 애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합치는 하는 거지. 연록체 Y 그래서 얘가 동물의 특징이야. 운동하는 수단이 되잖아. 운동기구 아니야. 그래서 6을 내놔. 가끔 보면 생긴 게 슈렉 비슷하게 생겼잖아. 약간 하마 닮은 방학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배고픈 거 먹을 것 같은데. 가마를 좋아하는 애매하게 자, 쟤 처먹어도 배고프니까 뱃속에 그지가 들어 앉아서 소화가 잘 돼. 똥을 많이 싼다는 얘기지. 아 들어. 선생님은 지난주에 금시 음식 정했어. 금지 음식. 술 제발 순댓국. 진짜 순댓국을 금지 음식으로 정했는데 뭐 안주하면서 썰었네. 선생님이 휴가 기간 동안에 밥을 안 먹고 고기와 술만 먹었거든. 그 체중을 거의 3kg 가까이 뺐어.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그러고 와갖고 휴가하고 학원 수업하고 순댓국을 먹고 갔어. 그랬더니 순댓국 한 그릇에 체중이 1.5kg가 불었어. 근데 말이 안 되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너무 말이 안 돼. 그 순댓국 그릇까지. 거기에 소주 1병을 더했잖아. 아 뭐야? 소주 1병 더하면은 약 360ml가 추가되잖아.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360g. 애초에 밥도 같이 나오잖아 순대국에. 순댓국에 여기 가면은 여기 배감 순대 가면은 밥을 따로 먹지 말고 밥을 말아 달라 그래. 밥을 말아주면 그 토렴해서 주거든. 국물을 넣었다 뺐다 해갖고 밥도 데워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맛이 국물이 밥 아래 배. 순대 국물이. 그래갖고 건더기 다 건져 먹고 밥을 먹을 때쯤 되면은 밥이 마치 약간 죽 비슷하게 변해 있어. 더 맛있어. 깍두기? 삼각김치 또는 깍두기에다가 이제 국밥, 국 말하는 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그럼 살로 가지요? 자, 그렇구나. 깍두기랑. 자꾸 먹는 얘기하지만 지민이 침 흘리잖아. 씨. 저도 침 흘리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세 번째 열 에너지 정의로 개를 구성하는. 선생님 아침에 총각김치 먹었어. 알타리무는요? 총각김치를 알타리무로 담궈.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해. 오케이? 열 에너지는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표현해. 요거를 뒤쪽에 무지개 반사해줘. 미쳐져 그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을 좀 이따가 뒤쪽에서 기체 분자 운동 이론에서 살펴보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온도 차이라는 말을 했어. 온도라는 말을 했어. 온도란 뭘까? 온도에 대해서 사이드 코치 부분에 있는 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뭔가 단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물이랑 얼음이랑 기온이 다르지? 물이랑 얼음이랑 비율이 달라? 왜 달라? 물은 비열이 우리가 쓰는 보통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를 갖고 얘기하면 1이고요. 얼음의 비열은 0.5 정도가 돼요. 왜요? 수증기도 0.5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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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음료가 왜요예요? 그거 말고요. 그냥 왜요 진짜?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를 살려면요 유니클로가 갖고 왜 사셔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라는 것은 뭐가 온도냐? 이게 온도입니다. 자,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야. 자, 이것을 온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목욕탕 가보세요. 본 목욕탕 한 번도 못 가봤죠? 아니요. 그 가본 지 6년 됐어요. 목욕탕 가면은 엄마 쫓아가? 변태. 나 근데 나도 자, 너도 엄마 쫓아갔다고? 저도 한 유치원 때는 엄마 쫓아봤어요. 5세 미만 못 가는데 5세 이상. 제 동화뱀이니까. 자, 얘 도마뱀이니까 보호 새끼로 들어가면 몰라요. 동물은 목욕탕 출입 금지야.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목욕탕 갔더니 열탕하고 냉탕이 있어요. 이때 한쪽 손은 물론 닿진 않겠지만 단다는 가정하에서 열탕 속에 담궈봐요. 그리고 한 손은 냉탕 속에 담궈봐요. 공감합니다. 한참을 내떴어요. 이 손을 동시에 온탕에다 넣어봐요. 열탕에 있던 손은 어떻게 느낄까? 차가워요. 차갑다고 느끼고, 냉탕 속에 있던 손은 뜨거워요. 뜨겁다라고 해요. 그럼 온탕의 물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미지근해요. 그게 바로 자, 사람의 감각을 갖고 온도를 얘기하는 건 어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필요로 하게 됐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치로 나타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섭씨 온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섭씨 온도는 스웨덴의 과학자인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 그래서 셀시우스 아니어서 어찌가? 그래서 셀시우스의 온도다라고 그래서요, 써줘야 되는데 셀시우스를 한자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잖아요, 동양권에서. 그래서 가장 비슷한 말로 섭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미스터 섭의 온도야. 그래서 섭씨 온도야. 섭의 온도. 셀시우스 온도 대신에 섭의 온도 그래갖고 섭씨 온도는 진짜 빠른 거예요. 파렌하이트. 자, 그래서 이 섭씨 온도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일기압하에서 일기압에서 물을 이용하는데 물의 어는 점을 0도, 처음엔 얘를 100도라고 쓰고 끓는 점을 0도라고 썼었어요. 다시 뒤집어 놓은 거야. 자, 그리고 물의 차갈수록 높았던 거. 중세 시대만 해도 끓는 점을 100도라고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 사이 눈금을 100등분해서 한 눈금을 뭐라고 해? 한 눈금을 1도. 자, 1도씨라고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단위는 도씨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냥 그 화씨 온도는 기준이 뭐예요? 자, 봅시다. 화씨 온도야. 자, 이분은 발음의 문제 때문에 독일 분이거든. 독일어로 이 사람의 이름을 표현해 볼게요. 파렌하이트인데 F로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다 피읍 쓰기로 했지. 그래서 파렌하이트라고 써. 근데 온도는 파시 온도가 아니고 화씨 온도를 써. 미스터 화의 온도야. 아시겠어요? 미스터 화의 온도야. 자, 이분은 역시 일기압하에서 물의 어는 점을 32도, 왜 굳이 이상하게 적당으로 만들어요? 물이 끓는 점을 212도라고 얘기했어. 왜 굳이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설이야. 이 분이 독일에 살았다 그랬지. 근데 그 위쪽에 덴마크하고 붙은 쪽에 발틱해가 있지. 바다가 있잖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안쪽에 내해와 그 밑에 바다가 있지.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바다가 있잖아, 그지? 이 바닷물이 언대. 스칸디나비아 쪽 바다가 언대 겨울이 되면. 그래서 바닷물이 어느 온도를 0도로 놓고 이야기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순수한 물은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얼지.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얼어. 더 높은 온도에서 얼어.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얼거나 끈 상태 변화를 방해하거든.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거든. 바닷물은 0도보다 더 낮은 온도, 추울 때, 엄청 추울 때 얼어.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어느 바다가 없지. 근데 소련 애들만 해도, 러시아 애들만 해도 어느 바다가 안 오는 바다가 없었어.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남하 정책을 핀 거야. 그래서 소위 연해주라는 곳이 있거든. 연해주면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그쪽이야.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잖아.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야. 러시아 새끼들이 처먹은 거야. 중국 새끼들도 처먹고 러시아 새끼들도 처먹고 북한 새끼는 띨빵 같고 돼지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존만해졌지. 원래는 저만했는데 지금 이만찮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었어. 길었어. 근데 짧아졌잖아. 그 유튜브 쪽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 옛날에 KBS의 역사 스페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 땅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특집들이 많았거든.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대. 그래갖고 심지어는 막 쫓아 들어가면 조조라는 사람이 있지. 조조의 자식이 통일을 했잖아. 그리고 바로 넘겨줬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중국의 역사에서 승리자가 역사의 기록을 써야 되잖아. 승리자가 주인공 아니야? 근데 왜 유빈의 일파가 유비가 한족이라는 설이 있다고. 유비는 한족이고 정확히 한족이라고. 조조가? 아니 관우가 조조가 동이족이란 말이야. 자, 근데 또 얘기가 또 그게 있어. 한나라 세운 애가 유방이잖아. 항우하고 싸웠잖아. 초나라하고. 그래서 장기가 나왔잖아. 근데 일설엔 또 유방이 동이족이란 설도 있어. 응? 그래서 사람들은 항우를 좋아하고 유방을 싫어해. 응? 항우는 패왕별이 나오잖아. 항우가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 또 걔네들 경극이라는 거 되게 많단 말이야. 유방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유방이 한나라를 만들었거든. 진나라가 없어지고 한나라가 만들어졌잖아. 한나라를 만들었지. 우리나라 저 이북 지방에 한사군을 설치했지. 사실은 한사군이 우리 역사책에는 한반도 위쪽에는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개뻥이래. 상당히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방이 그렇다는 설이 있어요. 진시황이 만리장성 세웠지. 만리장성 세운 거는 다른 나라. 뭐 돌골 흉노, 그 다음에 고조선 이쪽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담을 칠 때는 최대한 멀리 가서 치지. 지네 땅이 아니란 말이야. 지네가 점령하고 거기에다 담을 만든 거야. 이해해요? 근데 그게 북경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니? 북경 바로 위에 있어. 그래서 만리장성 관광을 북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북경도 원래 우리 땅이야. 개새끼들이 땅 차지하고 담 쳐놨어. 벽 쳐놨어. 응? 나쁜 새끼들이지. 자,
지네 땅 아니니까 거기다 담치는 거지. 최대한 땅 따먹기 멀리 따먹으려고. 걔들이 그 북한에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동북공정이 뭐야? 발해, 고조선, 고구려 역사를 다 지네 거로 만드는 거지. 그래야지 중국의 땅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거든. 정당성 없어도 되나? 걔네들은 하다못해 한복도 지네 거고, 그 김치도 지네 거고, 하여간 미세먼지하고, 그 코로나 빼놓고는 다 지네 거래. 응? 사실은 그게 지네 건데. 항상 코로나.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이의 온도를, 아무튼 바닷물의 온도를 설정하다 보니까 좀 체계가 좀 이상해진 거야. 이걸 현대화 시킨 거지. 근데 뭐 다양한 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이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온도를 표시했다라고 해. 자, 얘를 180등분합니다. 그래서 한 눈금을 뭐라고 해? 1도 F라고 표현해. 1도 F라고. 자, 그래서 승호야, 네가 이해해야 돼. 금쪽이들이 원래 친구한테 접촉하는 방법을 잘 몰라.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은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눈금 값이 어때? 다른 거야. 우리 허리둘레 같은 거 칠 때 줄자를 쓰잖아. 줄자를 보면 양쪽에 눈금이 서로 다른 아이가 있단 말이야. 자, 어떤 아이가 있지? 인치랑 센치. 인치와 센치가 있지. 인치와 센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34. 왜? 평균이라고. 34인치요. 선생님 나이 때는 거의 평균 아니야? 네? 그게 평균이면 저희 수명이 한. 아니 지금 허리 들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 허리 범인은 지금 34인데 뭐. 지민이는 40이 넘잖아. 지민이가 살았을 때는. 진짜 너 허리 들려. 나 근데 다리 들리면 아니. 지민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 너 교복 맞출 때 돈 더 내니? 아니 안 내줘도 맞춤기자 이런 거 안 해요. 틀렸다 말하는 거 보니까 컴퓨터에 아니 옛날 가르치던 형인데, 과거 간 형인데 요즘은 교복 한 벌 준다며. 학교 다니던 한 벌 준다며. 근데 옛날엔 다 자기가 샀잖아. 얘가 갑자기 키가 크고 몸이 더 뚱뚱해져 갖고 교복 맞추러 간 거야. 갔대는데 이 교복 맞추는 주인이 그 기성복이 아예 맞는 게 없어서, 그래갖고 맞추는 주인이 5,000원 더 내라 그랬대. 그래갖고 엄마가 기분이 되게 상한 거야. 왜? 재혁이 같은 애들은 5,000원 깎아주니? 안 깎아주잖아. 왜 뚱뚱한 건 더 받아? 조그맣고 날씬한 거는 덜 받지도 않으면서. 그치? 그래갖고 엄마가 세상에 뚱뚱한 것도 서러운데 이거 갖고 차별받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응? 그럼 그 사람이 망할 수도 있어. 자, 그래갖고 한번 지민이한테 물어본 거였어.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지민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탈 때 요금 더 내야 돼. 비행기에 무리가 가잖아. 근데 비행기도 가벼워서. 아니 저희 세 명이 타야지 우리가 갈 거예요. 비행기도 근데 근데 비행기에 지민이하고 선생님하고 범위 같은 친구들만 짠뜩 타면 이륙이 안 되잖아. 다음 회사에서 비행기 무게보다 사람 무게가 더 많이 나. 실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러시아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금광의 대부분의 채굴권을 캐나다에 팔아먹었어. 러시아가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난 나라거든. 그래갖고 금을 캔 거야. 그래갖고 금괴로 만들어갖고 캐나다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군용 비행기를 쓰게 해줬거든. 그래갖고 수송기에다 실은 거야, 금을. 그리고 중간에 기름을 넣으려고 잠깐 중간에 비행장에 내렸어. 동부지방에 있는 비행장이야. 다시 운반하려고 이륙을 하는데요.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금이 땅에 닿고 비행기만 떴어. 뭔 얘기인지 알아? 비행기 밑창이 빠져버린 거야. 응? 그래갖고 이륙하다 비행기 밑창이 다 빠져갖고 금이 흩어졌어. 응? 그래갖고 페이스북에 그랬대.
야 저기 금 떨어졌대. 찾으러 가자 그래갖고 다 갔는데 벌써 군인들이 딱 에워싸고 지키고 있었대. 이미 엎어진 김에 그냥 자자. 이미 엎어진 김에 나도 엎어주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자 1인치는 몇 센티미터야? 1인치는 손가락 한 마디란 말이야. 손가락 한 마디가 약 몇 센치 정도? 1.2, 1.3, 3.1? 근데 서양 사람 기준. 2.8, 2cm. 자 손가락 한 마디가 약 2.54cm래. 그래서 1인치가 2.54cm야. 아시겠어요? 1인치가 2.54cm. 얘들 또 환상관계가 있단 말이야. 어떤 환상관계가 있나 보자. 5도씨 간격이 9도 F 간격과 같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OC도라는 것이 9F도라고 해. 처음 보지? 도가 자리 바꾸면 간격이란 뜻이야.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데, 자, 섭씨를 화씨로 바꿔 볼게. 섭씨를 화씨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꿉니다. 화씨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가 돼요. 0도 넣어봐. 32도지. 100도 넣어봐. 212도가 됐지. 오케이? 자, 한편 자, 화씨를 섭씨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9분의 5. 자, 얘는 섭씨는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2가 돼버리게 돼. 자, 옛날에 한국 유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갔대요. 유학 갔대. 아침에 TV 보는데 일기예보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늘의 온도는 50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와, 미국에 왔으니까 50도? 와, 그럴 수 있겠다. 만약에 날씨가 50도면 여러분들 어떤 복장으로 나갈래?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가요, 그냥. 아, 그때는 에어컨이 없을 때야. 나가면은 그냥 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장으로 나가? 아, 근데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온 거야. 에다가 선크림 쫙.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추워요, 섭씨 10도. 자, 50도면은 50 빼기 30이면 18 나누기 10도씨야. 10도일 때 반팔 반바지 슬리퍼 신고 나가면 춥지. 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 그래갖고 도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왔답니다. 그러면 30도 정도면, 섭씨 30도 정도면 얼마지? 섭씨 30도? 78 정도 됐네. 섭씨 30도면 요즘 온도잖아. 우리나라. 네. 어.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다 30 넣어봐. 70인가 76. 30 넣으면 얼마가 되지? 6. 54에다가 6, 54. 86. 80. 에라이씨.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퀴즈. 섭씨와 화씨의 온도가 숫자가 같은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잠깐만, 제가 바로 계산해볼게요. 영화일 거 아니야. 화씨와 섭씨가 같은 온도가 있어요. 아, 같은 숫자. 같은 온도에 같은 온도인데 온도 체계 하에서 숫자가 똑같은 온도가 있어. 마이너스 40도가 되죠. 오, 왜 이렇게 빠르냐? 누가 계산했어? 얘요. 자, 얘는 간단하잖아. 그냥 X라고 두고 그냥 네모는 5분의 9 네모 더하기 32야.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네모는 32가 되지. 따라서 네모는 마이너스 40이 돼 버리겠지. 그래서 40도, 영하 40도일 때 서로 같은 눈금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온도가 있어. 흔히 켈빈 온도라고 하지. 열 역학점. 켈빈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로드 켈빈 해갖고 이분 자기명이야. 이름은 원래 이분이
이름이 톰슨이라는 분이야. 뽕슨? 톰슨. 뽕슨? 영국에서 엄청나게 과학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분인데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했어. 와, 이혼을 2번이나 한다고. 자, 이 켈빈이라는 분은 승우 쟤 되게 부러워한다. 자, 이 켈빈이라는 분은 온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모든 기체들이 영하 273.15도씨에서 그 부피가 이론적으로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정의하였다고 해. 자, 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영하 273.15도씨를 기점으로 하여 273.1. 자, 물의 삼중점이 있어. 물의 삼중점은 얼마가 되냐면 0.01도씨일 때야. 0.01도씨에 4.58mm Hg가 될 때가 물의 삼중점이거든. 삼중점 어떻게 정의하지, 준모야? 삼중점이란? 삼중점. 어느 점, 노는 점, 끓는 점이 삼중점이야? 이 새끼. 삼중성이 이걸 소리만. 이걸 모른다고? 자, 재혁아, 삼중점. 어? 진짜 모르겠어. 승아야, 너 알아 진짜? 유찬아, 삼중점? 도건아, 삼중점? 아 진짜 새끼. 한 대 그냥 코드로 팍. 눈가를 뽑아버려야 돼. 아니, 고개 이렇게 하면 코를 딱 껴갖고 잡아 당겨. 코가 늘어나겠다. 자, 삼중점이 뭐야? 기체가 다 같이 존재하는 상. 그렇지. 모든 상이 같은, 자, 같이 존재하는 이 상태를 삼중점이라고 해.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0.01도씨에 4.58mm Hg일 때가 삼중점이야. 자, 이 온도 사이를 273.16 등분한 것. 그래서 이거의 한 눈금이야. 뭔 소리? 이게 1도, 여기는 1켈빈에서 1K라고 쓰게 돼. 오케이? 그냥 보통 이거 밑에 있는 소수점짜리 다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표현해. 0켈빈 절대 용도지. 오케이가 아니고 0켈빈이야. 오케이. 저 누구네? 자, 그래서 얘는 영하 273도씨를 0켈빈으로 놓고 이야기한다. 헉, 선생님 항상 자랑하는 제자가 10억분의 1켈빈을 만들었댔잖아. 초전도체에 밀려서 첫 번째로. 초전도체가 거짓으로. 날라갔잖아요. 마음 다시 안 넣어. 뭘 안도야. 받으면 좋긴 한데 선생님 제자가 될 거라고 했잖아, 전에도. 그게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했었지. 되기가 좀 쉽지 않지. 자, 근데 초전도체 아니고 뭐였어요? 그게 황화구리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 같대. 황화구리에서 초전도하고 유사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대. 그게 논문에 실렸었나 봐. 그래갖고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그 플랑크 상수야. 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따서 연구소가 있거든. 막스 플랑크 연구소. 거기에는 연구진이 단결정을 만들어 보니까 보라색 결정으로 나타나는데 걔가 초전도성이었고 엄청 큰 부도체래. 근데 우리나라 제조 과정에서 황화구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대.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은 그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싶어. 지금 노벨상을 받아봤자 100만 달러밖에 상금이 안 돼. 약 10억 원이야. 한 13억 원 정도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노벨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물질을 계속해서 재현해서 만들 수가 있다면, 초전도성은 아니지만 저항이 상당히 작은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로 전선 만들어 팔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젠틀플릭 발에 넣는 거야, 제가. 그럼 노벨상 필요 없잖아. 그걸로 돈을 벌면 되지. 몇 천억. 몇 천억이 뭐야? 전 세계적으로. 그게 만약에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작아갖고 전기장이 무지 작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전력망을 그 도선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발전소 두세 개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한전 이번 달에 보니까 200조 적자래. 누적 적자가. 그래갖고 전기값 또 올린대. 할 필요 없단 말이야. 빨리 핵융합 하는. 200조. 그 200조가 대부분의 손실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 태양열 발전 때문에 생겼어. 우후죽순으로 태양열 발전소 막 져놨지. 막 져놓고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거든. 근데 전력을 얘들이 생산하면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사줘야 돼. 의무적으로 사줘야 돼. 걔들이 생산한 만큼. 근데 그 단가가 파는 단가보다 더 비싸. 예를 들어 뭐 킬로와트당 보통 단가가 120원 정도 한다 그러면 걔는 200원에 사줘야 돼. 근데 원자력 발전 단가는 120원이 일반적인 화력 발전의 단가라고 친다면 화력 발전의 단가라고 친다면 원자력 발전은 40원 정도밖에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져야 돼. 안 돼요. 핵융합 합니다. 빨리.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핵융합 발전은 불가능할 거야. 그럼 빨리 죽이면 되겠네? 응? 그치? 승우야, 빨리 죽이면 빨리 되겠다, 그지? 응?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 핵융합 발전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불가능에 가까워,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으로 쓰기로 하였다. 오케이? 자, 얘를 우리 연력학적 온도라 그래서 이 분에서 다루는 주된 온도가 이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자, 열 평형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화학 시간 때도 이거 배웠는데 이거 하지 말까 그럼? 화학 시간에 다 했다며. 자,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열평형 상태라는 것은 이게 열평형 상태다. 자, 서로 다른 물체가 접촉하여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래. 자, 이와 같은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얘 접촉하여 자, 요 결과 얘들은 온도가 어떻게 되지? 서로 같아지게 된다라고 해.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취급해 보자. 얘는 접촉하는 시간이야. 시간에 대해서 얘는 온도야. 이때 고내 물체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점점 떨어지다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지고 있어. 반면에 저온의 물체는 낮은 온도에서 가다가 둘이가 만나서 온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온도가 같아졌지? 그럼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라고 해. 자, 이때 고내 물체의 열 에너지의 변화. H는 핫이야. 핫. 자, 고온의 열 에너지 변화와 저온의 물체가 갖는 열 에너지 변화가 있었어. C는 쿨이야. 이 값이 항상 뭐가 돼? 0이라고 해. 즉, 말을 표현하면 고내 물체가 잃은 열 에너지는
전해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와 같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결국 쓰러졌어요. 자, 그래서 요게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열량 구하는 식, 비열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냥 또 놀려서 괜찮아요. 이미 이상했어. 지금부터 이상해지면 큰일 나. 오히려 통영 수술 아니야. 몸이 이제 100한결한테 들어가서 완벽한 얼굴이네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졸다리네. 100한결 되시는 거구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 뭐. 뼈를 깎아야 될 것 같아. 뼈를 깎고 눈을 찍고 코를 높이고 치열 교정하고. 자, 생긴 건 준모가 많이 잘생겼는데 범이보다. 범위보다는 배우기도 둘이. 이 교실에서 제일 잘생긴 거는 도건이지. 뭐라 그랬어? 어? 홀리 씨라고 한 거 아니었어? 죄송한데. 갑자기 깨어났네. 자, 그러면 열량과 비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열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요거를 요즘 책은 그냥 열이라고 써. 근데 엄밀하게 열량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열이라고 쓰고는 있지만, 자, 얘를 Q라고 쓰고 있거든. 영어가 얘는 뭐냐면 quantity of heat이야. 열의 많고 적음을 뜻해. 우리 전기 배울 때 전화량도 Q였지. 걔는 왜 Q인지 알아? quantity of charge야. charge가 전하거든. 전하의 양. 자, 그래서 열의 많고 적음이래. 이때 열량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칼로리. 얘는 칼로리, 대문자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 대문자 칼로리는요, 큰 칼로리라고 하는데 요즘 안 써요. 킬로칼로리하고 같은 말이야. 요즘은 킬로칼로리를 써요. 왜 안 써?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라지 칼로리 썼거든. 큰 칼로리? 큰 칼로리 썼는데 요즘은 다 킬로칼로리를 써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옛날 TV 보니까 그거 나왔어. 나 놀랬다. 신라면이 있어. 신라면 레드. 그 다음에 삼양라면이 있어. 신라면 더 레드. 그 다음에 안성탕면이 있어. 안성탕면 알지? 네. 그 다음에 사골? 그 참깨라면 있지. 아, 네. 진라면 문제였어요. 너구리가 있어. 진라면. 진라면 없으면 안 되긴 한데. 진라면 제일 맛있겠죠. 이 중에 가장 칼로리가 높은, 열량이 높은 라면은 뭘까? 참깨. 무조건 넣어. 참깨. 참깨면 무조건 참깨. 기름 있잖아. 계란브라도 있고 계란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참깨가. 무조건 이거 무조건 너구리야. 이거 무조건 저 너구리. 무조건 참깨야. 대박이 안성탕면이야. 에? 배신감. 대부분 얘들이 500kcal 근처거든. 근데 참깨라면 475kcal인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안성탕면이 575kcal인가 그래. 맛있겠다. 그렇고 사골곰탕은 얼마예요? 되게
황당했어. 사골곰탕. 그럼 봄이 앞으로 안 선되면 사골곰탕은 그 가루 갖고 분말 가루 갖고 부대찌개 끓여야 맛있대. 그건 맞죠. 그래갖고 안성탕면이 그렇게 칼로리가 높다는 걸 처음 알았어. 안성탕면이 그 소스만 그냥 찍어 먹는 그거 맵지도 않고 베이스가 스프 베이스가 된장 베이스거든. 그래갖고 선생님 면도 또 얇아. 네, 진짜. 얇아갖고 다른 거보다 칼로리가 적게 나가겠지 그랬더니 더. 생면은 스낵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그 반말 먹으려면 어? 반말하는 데는 사실 스낵면은 그냥 라면보다 컵라면으로 먹어야 맛있어. 네, 맞아요. 그나마 봉지라면 그렇게 좀 맛이. 봉지라면은 맛없어. 선생님이 되게 실망했던 라면 중에 하나가 왕뚜껑 라면이 봉지라면으로 나왔었거든. 왜요? 그럼 왕뚜껑이 없잖아요. 왕뚜껑이 없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갖고 이제 왕뚜껑이 잘 팔리니까 그걸 봉지라면으로 바꿨더라고. 먹어봤어. 그랬더니 맛없어. 맛이 안 나구나. 왕뚜껑 뚜껑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연태까지 먹었던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 친구하고 늦게까지 술을 먹었어. 술을 먹고 막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리어카에다가 구르마에다가 그 포장마차처럼 해갖고 갖고 파는 거야. 라면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아저씨 라면 하나 주세요. 2개 주세요. 그래갖고 먹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컵라면을 뜯는 거야. 육개장. 그러더니 그거를 물에다 끓여. 물 안 부어주고 끓여갖고 그거를 컵에다 다시 부어줘. 먹었는데 우와 되게 맛있는 거야. 수균에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응? 라면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그 라면 같아. 나는 광가도 무스비랑 육개장이랑 함께 먹었는데. 가장 맛없는 라면은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판 라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라면을 먹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 면을 다 끓여서 건져놔. 아, 얘 맞아. 팅팅 불지. 거기에다가 그 국물을 부어줘. 스프. 아니 그냥 진짜 진짜 맛없어. 맛이 있을 수가 없어. 욕 나와. 근데 면 중에 가장 맛있던 것 중에 하나가 경부선 타고 가다 보면 천안역에서 역 플랫폼에서 아. 우동을 팔았거든. 가락국수. 네. 진짜 맛있어. 근데 그거 자주 해도 나오잖아. 근데 그 오 왜? 거기서 서서 먹는 사람들이 등신이야. 그거 먹다가 차를 많이 놓치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릇에다 플라스틱 용기에다 파니까 거기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정차 시간이 짧아지면서 그거를 포장 용기에다 준단 말이야. 포장 용기에다 주면 거기서 먹지 말고 기차 갖고 와서 여유 있게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 왜 못 먹어? 다 먹지. 에티켓이 어디 있어? 배고픈데. 달걀 까먹는데 뭐. 그럼 달걀도 먹지 말아야지. 기차에서 달걀 까먹는데. 선생님은 옛날에 항상 기차 타면은 혼자 이제 기차 타고 갈 때 있으면 항상 그 안에서 맥주 3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파는 진미 오징어가 있어. 전기구이 오징어 있잖아. 그걸 팔아. 아저씨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팔아.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갖고 그걸 꼭 먹어야 됐어. 그 지하철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사람보다 약간 그런 것 같아. 근데 기차에서 먹는 거 서로 안 보잖아. 아니 근데 뭔가 옆에서 누가 뭐 먹었으면 좋겠네. 지하철에서 먹었던 거 아니죠? 야 근데 아주 옛날에 또 먹었어. 아주 옛날에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전철 안에서 담배 핀 적은 있다. 네? 그땐 다 폈어. 담배방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다 폈어. 버스에도 그냥 폈는데. 근데 예상이 간다. 상상이 간다. 버스에서 담배 금지된 건 얼마 안 돼.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버스에서 담배 피고 다녔어. 네 그러면은 그러다가 담배 냄새 배가지고 그 선생한테 들켜가지고 알게 뭐야? 오해 받으면 어떡해요? 대학교 때인데. 대학생 아니고 애들?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옛날에 식당에서 담배 폈다니까. 안 먹으면 자. 안 피는 게 좋아요. 어?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술 먹으면서 피지 바보야. 에? 그리고 진짜 이해 안 돼. 그리고 식구 땡을 해야지. 그때는 뭐 그렇게 치는데. 자,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칼로리라는 녀석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g당 1칼로리의 정의야. 물 1g의 온도를 1도 올릴 수 있는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 높이는데 근데 왜 14.5도씩 5.5도예요? 필요한 기준을 잡은 거야. 열량이야. 온도에 따라서 이 열량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셔서 물리학 실험을 하실 때 보면 물리학 실험책 뒤에 물 온도마다 1도씨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이 다 정해져 써 있을 거야. 그래서 물이랑 얼음이랑 표로 나와 있어. 표로. 자, 그래서 이게 그렇대. 1kcal는 그러면 얼마를 쓰면 되지? 물 1kg 그렇지. 물 1kg을 쓰면 돼. 그래서 몇 배가 되는 거야? 칼로리에? 1000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줄이라는 단위도 쓰기도 해. 아 킬로조율 줄 에너지다 보니까. 자, 이때 1칼로리는 몇 줄이 되는 거지? 10줄? 약 4.2줄이 되는 거지. 1칼로리는 그렇다면 얼마 몇 줄이야? 미안해. 1줄은 몇 칼로리야? 0.2 5줄? 4칼로리. 약 0.24칼로리야. 숫자 반대로 돼 있다. 그지? 4.2분의 1, 4.2분의 10 하게 되면은 이게 4.2분의 1 하면 0.24가 나올 거야. 238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0.24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열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자. 비열은 기호로 스몰 c라고 써주고 있어. 스몰 c야. 얘는 어떤 물질? (1g) 또는 (1kg의) 1g 또는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단위는 어떤 단위를 씁니까?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거하고 똑같은 단위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킬로 지우니까 똑같아. 숫자도 똑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란 단위도 써야 돼. 얘는 숫자가 좀 지저분해져. 왜? 얘는 1, 2, 3, 4 이렇게 쓰면 편리한데 4.2만큼 곱해줘야 되거든. 근데 4,200을 곱해줘야 돼. 킬로그램당 줄이니까. 너무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숫자도 커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쓰다가 6차 교육과정부터 바뀌었었어. 그러다가 2015 개정부터는 다시 바꿔 쓰고 있어. 너무 숫자가 지저분하다고 최근에 이렇게 간편하게 다시 바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하였다. 자, 물의 경우에는 물의 비율이 얼마가 될까요? 1이야.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또는 1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약 4,200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얘는 근데 왜 켈빈이에요? SI 단위로 국제 단위계로 바꿔준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연용량인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해 마저 해보도록 하지요.
이 연력학 부분이 화학도 중요하고 물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아시겠죠? 요거 하면 이제 한 챕터만 남는구나. 그러면 책이 학원에 있으니까 그 책을 이용하면 돼. 승호야 뒤에 꺼줄래?